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인 인구가 많은 애틀란타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조지아주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9월 4일 수요일 오전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로우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총격은 오전 11시경에 발생했으며 총을 든 용의자가 학교 내를 돌아다니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총격 소리가 들린 후에 교실은 즉각 잠겼고 학생들은 교실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 학생은 용의자가 교실 문을 두드리며 열어라고 외쳤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교실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용의자 1명을 체포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14살 학생 2명과 교사 2명 중 총 4명이 사망했으며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로선 더 이상 사망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후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연방, 주, 지방 관리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모든 주 차원에서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마켓 샴버그 지점이 지난 8월 31일 토요일 진행한 고객 사은 경품 대잔치에서 당첨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경품 대잔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1등 경품 BMW 승용차는 롤링 메도우에 거주하는 제니 손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손 씨는 당첨 소식에 놀라며 큰 행운을 받아서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제니퍼 정, 줄리한, 그레이스 권 씨 등 다수의 참가자들이 돌침대와 가전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경품 대잔치 규정에 따라서 1등부터 5등까지 중복 당첨자는 가장 높은 순위의 경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첨된 경품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경품 대잔치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화면과 같으며 기타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부마켓 샴버그점 847-230-013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이 복합 문화공연장 비스코홀을 9월 14일 토요일에 공식 개관합니다. 비스코홀은 시카고 한인사회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2019년에 시작돼서 코비드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난관을 거쳐서 5년 만에 완성된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공연 시에 400석, 연회 시 250석 규모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스코 재단의 서병인, 서민숙 회장 내외가 15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에 미국 국립인문재단의 60만 달러와 재외동포재단의 15만 달러 등 다양한 후원을 받아서 총 420만 달러의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비스코홀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타인종 및 주류 사회와도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연장에는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돼서 공연의 질을 높이면서 마당으로 명명된 앞마당에는 전통놀이, 전통 결혼식, 음악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관을 기점으로 기존의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시카고 한인문화원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운 로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은 9월 14일 비스코홀의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서 갤러리 초대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는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미국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참여 예술가들은 전통 한국 모티브와 현대적 재해석, 미국 문화 아이콘 등을 통해서 유산과 정체성, 소외감과 소속감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겪는 복잡한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들인 다비난, 에밀리 용백, 데이비드 허, 데이비드 티 킴, 수 킴, 유경 킴, 주실리, 제니스 메독스, 혜린 박, 소영 박, 지연 라, K 경주엄 등이 참여해서 다양한 시각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9월 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에 청소년 단원 오디션을 진행해서 총 16명의 준 단원과 정 단원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개최해온 무용단은 올해에도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흥부 놀부 공연을 관람한 후에
오디션에 참가한 학생들로 인해서 예년보다 더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디션 과정은 간단한 한국무용 동작 따라하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선발된 새 단원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가을 시즌을 맞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준비 중인 시카고 항공무용단은 오는 10월 6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미스코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26일에는 시카고 대학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한국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한국 전통예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의 많은 학교들이 기존의 노란색 디젤 스쿨버스 대신 친환경 전기 스쿨버스를 도입해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버스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 스쿨버스는 디젤 버스와 비교해 미세먼지와 소음 배출이 거의 없어서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전기 버스 도입은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웨스트 오로라 129구를 포함한 여러 학교들은 연방정부의 깨끗한 학교 버스 환급금을 지원받아서 전기 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기 스쿨버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한 번 충전으로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등 실용성이 높아졌으며 추운 날씨에도 배터리 성능이 유지되도록 기술이 개선돼서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구축과 배터리 수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 스쿨버스가 미래 학교 교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노스브로 국립도서관이 오는 9월 9일 월요일부터 엘리베이터 2대 현대화를 위한 개선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한 대의 엘리베이터는 계속 작동해서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공사는 약 5주간 진행됩니다. 도서관 측은 이번 현대화 작업이 엘리베이터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화재 및 사고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시간 감소, 에너지 절약, 운영 비용 절감, 유지 보수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관 측은 직원과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한 인내와 이해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질문이나 자세한 내용은 애나 에이맨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접어들면서 시카고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약 20도가량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5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인디애나 북서부에서는 호수 효과로 인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요일에는 한파로 인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최고 기온이 6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 기온은 70도 초반대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서 다음 주에는 70에서 80도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전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9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연세대 한국학당과 협력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650여 명의 교사를 선발해서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들 협력기관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하반기에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교사는 9월 20일까지 관할 공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 재외동포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서 결과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교사 선발은 130여 명이 될 계획이며 이들 교사는 11월부터 10주간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한국어 교육론 등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재외동포청이 과정 참여 교사들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덕 청장은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전세계 한글학교에서 열정 불태우는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스터디 코리안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9월 1일부터 회원 연회비를 인상합니다. 이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연회비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유지되었던 회원 가격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연회비에 따르면 기본 골드스타 멤버십은 기존 $60에서 $65로 인상되며 프리미엄 멤버십은 $120에서 $130로 올라갑니다. 코스트코는 이번 연회비 인상을 통해서 회원 서비스의 가치를 유지하고 개선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입니다. 한편 코스트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사 서비스에 정식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카드 공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